그 사람들이 그 영혼의 단짝이라고 누구라고 어디 가면은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넌 영어를 했잖아. 누구랑 같이 또 나오냐에 따라 설명을 제대로 해만 이런 예를 들어 식으로. 형하고 희철이랑 이렇게 나온다던가 MBTI로 따지면 너는 MBTI로 가면 안 되지만 나이가 몇 살인데? 저 알고 죄송한데 있으니까. 헌혈 좀 해주세요. 뭐세요? ESFJ? 죄송해요. 저는 선배님 MBTI가 뭐예요? 나 뭐 정상적으로 나왔어. 유산 수치보다 낮게 나왔대요 MBTI. 선배님 내 아는데 선배님 사석에서 이러지 않으시고. 아 근데 그건 방송에 못 나간 얘기다. 업어드리잖아. 업어드리면 힘들게 하려고 막 털어 위에서. 근데 진짜 무거워. 그래, 친구들 사업 막 도와주고 인디안 신발인가 그것 때문에 야 인디언 될 뻔했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이따간 좀 올리면 되겠다. 할까? 맥주도 하나 주세요. 맥주 잔이랑 테라. 민현아 가도 돼? 옛날 사람 위해서 오프닝이 제일 중요하거든.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이씨. 하나 둘 셋. 에라이씨. 안녕하세요. 많이 놀라셨죠? 자, 아직 뭐 가을이 지났습니다. 가을을 맞아 뭐 모든 방송국의 개편이 있듯이 많이 놀라셨을 텐데 짠한형 시즌2 MC의 이수근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예. 그동안 같은 패턴의 짠한형 이제 지칠 때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좀 시작하려고 그 짠한형 뜻이 뭐 이 짠한형 아닌가요? 근데 저는 정말 짠한 사람들을 만나는 짠한형 시즌2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짠한형의 주인공 게스트는 저희 형이에요. 친형. 네, 친형 가게 하는데 진짜 짠하거든요. 우리 형이. 상암동에서만 10년째 지금 막국수집을 하는데 저한테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짠해요. 왜냐면 가게에 연예인 사인 안 된다. 재료비 아끼지 마라 해서 다 모든 재료들이 다 국세야. 그래서 저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봤던 우리 짠한 형, 우리 형을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하려고 모셨고요. 참 얼마나 짠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시원하게 소맥 한잔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한 3개월 만에 먹는 거 내가. 근데 어색해 하시긴 하시겠다. 동엽 선배의 오디오에 익숙한 구독자분들이 100만이 넘는데 시즌1에서는 동엽 선배가 이제 우리 또 개그맨 후배에 같이 이렇게 했는데 없습니다. 시즌2에서는 그냥 저 혼자 일반인들을 모시고 그 사람의 짠한 이야기를 듣는 거니까 호철이도 아쉬웠어 내가. 얘가 어설프게 인지도가 올라갔어. 특별한 거 없이. 이러면 이게 장수를 못 하거든. 그래서 아쉽지만 또 호철 씨도 시즌2에서는 볼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은 새 촬영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길이었어? 호철이? 예, 아니 지나가다가 여기 맛있는 냄새가 들려가지고 나가지고 평소에 왔습니다. 메이크업하고 다니는구나? 아, 예, 그럼요. 예. 샵을 다닙니다. 왜냐면 제가 어설프게 인지도가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연예인처럼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어? 아니요 그냥 제가 봐도 어설프게 약간 그래, 올라갔거든요. 야, 너 잘 왔다, 호철아. 선배님 반갑습니다.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형이 거줄게. 게스트는 이런 걸 안 시켜. 짠한 형 시즌2에서는 내가 다 해주는 거야. 이거 시즌 2예요? 시즌2고 예. 호철이가 짠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전 사실은 짠하죠. 뒷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시즌1에서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시즌2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즌 2에도 제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도 동엽 선배랑 그동안 했던 그게 기억이 있는데 네. 너만 쏙 나와버리고 동엽 선배 빠지면은 네 이미지가 안 좋아지거든. 같이 가야 되는데. 저놈 의리 없게 자기만 남았다 그런 얘기를 나는 별로해서 딴 사람은 원래 추천했었거든. 그러면 위기 상황이네. 얘기를 전혀 못 들었구나. 저 아예 못 들었어요. 철이가 야 짠한 형이 시즌 2까지 할지는 진짜 몰랐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시즌 2 게스트 여러분들 모시면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분 짠한 이야기 한번 진짜 들어보고 싶네요. 그런 네. 사실 이분은 인수인계하러 왔다고 봐야지. 자 여러분들 시즌 2 첫 번째 게스트 신동엽 씨입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와. 아니 근데 진짜 짠한 분이 MC가 되셨네. 짠한 이야기만 오늘 진짜 하기로 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먼저 와서 고기 굽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조 MC 네, 정우철입니다. 보조 네네네. 처음은 아니시죠. 잠깐 같이 있었는데 벌써 꽁트를 시작하는 거야. 개그맨들 시작은 아유,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징글징글하다. 네, 아유. 고마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예. 자리 바꿀게요. 예. 감사합니다. 선배님 고기 다 구워놨습니다. 이거. 고기 다 구워놔가지고. 예. 아, 선배님 이거 매운 소스를 여기 선배님
아영 팀들은 거의 그냥 회식 많이 와요. 회식에서. 형도 선배님 인사 많이 드렸었잖아요. 예. 그럼. 예, 너무 친해서. 선배님 제가 이거 타는 법을 모르는데 제가 탈게요, 선배님. 통풍이 있어서 안 마시는데 오늘은 3개월 만에 마셔가지고 선배님 너무 잘 마실 것 같아. 선배님이랑 같이 먹는 건데. 짠한 사람 오셨네. 짠한 사람? 짠한 사람. 왜 짠한 사람이야? 오늘 짠한 형 시즌 2잖아. 어? 이제 건배 짠이 아니라 진짜 짠한 이야기 하는 사람 맞죠 선배님? 뭐 중의적인 거지. 짠한 사람들 나오면 또 저런 시즌 짠. 2예요? 아무래도 약간 좀 다르잖아. 스튜디오 같은 느낌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니죠? 그냥 말이 그래.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 이제 그래서 그만 뻥칠 때 되지 않았어? 방송 나와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잖아 평생. 일로 와 젓가락이. 지원아, 예. 뭐 소맥? 저 뭐 드시는 거 먹겠습니다. 형 소주 괜찮아요? 아니 오랜만에 먹을 땐 괜찮아. 예전에 케냐 가서도 안 마셨거든요. 거기서도 얘네들 케냐 먹는데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참게 되더라고요. 찍었잖아. 예, 네, 케냐 갔다 이번에 왔었죠. 갔다 왔어요. 아프리카 갔다 와서 그건 넷플릭스에서 이제 11월 고맙습니다. 말에 이제 공개되는데 그건 뭐 예. 나 일단 네. 짠. 짠. 네. 어쨌든 짧게 축하한다. 아,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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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정말 케냐 가서도 얘기를 안 했고 아니 그래도 조금 약간 서운하더라. 난 또 너도 두 번째지만 할 줄 알았거든. 근데 결혼 그러다 10월 보니 더 조심스러웠고 저 가족끼리만 딱 하기로 해가지고 왜냐면 지현이 시즌 1 때도 조용히 했었거든요. 그때는 조용히 할 수밖에 없는 게 해외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시즌 2도 역시 조용히. 아니, 그럼 시즌으로 했잖아. 형도 조만간 너는- 돌아오기만 해봐. 너는- 어떤 식으로 내가 너는 나한테 왜 얘기를 안 하냐. 근데 내가 뭐? 케냐에서 가면 왔어요. 처음 보는 막 고급 화장품 이런 거 형 이거 써봐 막 그러는 거예요. 스타일리스트가 이 정도로 챙겨주나 막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에는 빤스까지도 챙겼었어 원래. 그래 원래 다 갈아입는 거 다 보잖아. 왜냐면 우리는 1박 2일 촬영하면서 물에 막 다 보니까요. 들어갔다 예. 오니까 막 속옷도 막 다 거기다 보내고 막 이랬었던 적이 많잖아. 네. 저는 재호 씨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오래됐잖아. 예, 오래돼가지고 근데 설마 했는데 기사 딱 났는데 야 역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과 이렇게 인연이 돼서 선배님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뭐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뭐 미팅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 가장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선배님도 어쨌든 뭐, 일하시다가 어. 그렇게 되시는 것처럼 저도 우리 와이프도 그렇지. 스타일리스트에서 자주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고 막 다 이렇게 인연이 아니 되네. 나는 오기 전에 지원이랑 수근이 온다고 해서 막 너무 야 오랜만에 만나고 또 같이 술 마셔서 막 신나게 오면서 제작진한테 요번에 또 축하할 일은 축하할 일이지만 결혼한 거 막 너무 얘기 많이 하는 거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안 하려고 해서 딱 끝내려고 했는데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를 하네. 아니 선배님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아니 왜냐면은 공개적으로 축하받을 일이잖아. 재수 씨도 원할 수 있었을 텐데 재수 씨랑 얘기가 잘 된 건지 아니면 네 생각으로 그냥 조용히 같이 합의해서 어차피 조용히 가족식을 하는 거는 같이 얘기를 한 건데 성격상 칭찬받는 거 쑥스러워하고 그렇지. 알지. 이게 막 너무 알지. 부끄러워서 조촐히 하는 게 좋더라고요. 아니 네가 오늘 좀 많이 좀 진행 좀 해줘. 난 약간 그런 좀- 물어봐야 되나 봐. 선배님 그런 거 되게 착하셔서 잘 못 물어보셔. 호동이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니? 여기 때리죠. 그러니까. 아니, 물어보라고? 그래? 물어보지 말고 모든 질문이 본인 입에서 나가는 걸 원하는데 말 너무 많으면 안 좋아하시. 아니 왜냐면은 누군가한테 약간 조금이라도 신뢰성 하는 거를 못 견뎌요. 네. 얘기하지 말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셨죠. 예. 너 혼전 임신한 것도 호동이가 방송에서 얘기한 거 아니야? 그거는 선배님 진짜 저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 당시 근데 왜냐면 혼전 임신에 대한 사회적인 그게 평이 좋진 않았어요. 선배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한 거죠. 아내가 임신한 거 축하한다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이거는 기사나 그러면 그렇게 뭐 좋은 건 호동이 아니에요. 형이 먼저? 차에서 절대 얘기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선배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선배님 처음으로 얘기한 거였는데 이제 오프닝 하자마자 축하합니다. 서울 톨게이트 아직도 있질 않아요. 여러분, 예. 그때 했던 거죠. 그때는 모든 게 다 방송에서 도움되면 막 시청률이 30% 40% 막 나오고 그럴 때. 1박 2일 뭐 어마어마했어. 그래서 우리 아들 태준이가 이제 고2인데
1박 2 태명을 아직도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태명이 1박이야? 1박이었는데 맞아요. 그 당시 이제 시골 가시면 어머니들이 1박이 많이 컸어 이러신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고요. 예. 짜란 형, 저 KTX 타고 가면요. 뒤에서 선배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그렇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장거리 시간대, 짜란 형은 유튜브인데 시간이 길잖아요. 그걸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 나는 짠한형 보면서 아니 동엽이 형님의 이 인맥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진짜. 아니야. 그냥 또 뭐 작품 할 때 같이 이렇게 와서 나도 거기서 인사하고. 근데 거기서 알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오늘 수근이랑 지원이랑 한다고 하니까 너무 주변 사람들 와 너무 좋겠다. 선배님이 거짓말 할 때는 그 단어 끝에를 길어요. 길게 들리는 거 아세요? 너무 좋겠다. 아니야. 처음에 분이 하는데 이렇게 길게 하세요. 원래 약간 그래. 살짝 거짓말은 원래 예. 그래. 아니 안 그러세요 선배님. 진짜라니까. 아니 우리 스타일리스트 그다음에 또 헤어 선생님이 진짜로 그렇게 딱 리액션을 해주셨어. 그래서 너무 좋았어. 나는 또 강남 학교 선배가 넌 줄도 몰랐고 같은 선생님한테 퇴학당했다고 뭐. 와, 그럼 걔도 그러면은 공부 진짜 안 했나 봐. 안 했지. 하나는 아니지. 근데 얘가 자꾸 퇴학당하는데 지연이 자체가 양아 느낌은 안 나거든요. 수업 일자가 학교를 안 가가지고. 학교를 안 가. 어떤 뭐 특정한 사고 이런 네, 거는 그런 없고 거는 그냥 아니에요. 학교를 안 가셨구나. 그랬으면 제가 여기 지금 못 있죠. 네가 하와이에서 캐스팅 됐다 그랬나? 제키? 하와이. 하와이에서 이호연 사장님이 하와이 와가지고. 여행 갔다가 저 술을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야, 야, 금방 한 병밖에 안 먹어가지고 오랜만에 먹으니까 선배님 기분 너무 좋네요. 아 그래? 지원이는 며칠 만에 술 마시는 거야? 저도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네. 수근이랑 지원이가 술을 진짜 잘 마시고 좋아했지. 네. 요즘은 이제 뭐 네, 너무 안 체력이 마셨어요. 안 예. 되더라고요. 확 떨어지던데요? 근데 우리 옛날에 같이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여럿이서 그때 수근이랑 호동이랑 또 뭐 여럿이서 막 술 네. 먹고 막 하는데 참 호동이랑 수근이는 절제를 잘하더라. 딱 먹고 가. 나는 좀 더 먹고 싶은데. 형이 절제를 한다고요? 그렇지. 왜냐면 형이? 취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왜냐면 술만 절제를 하나 봐요. 술 선배님이 이제 술만 절제하지 뭐를 절제해? 딴 건 절제 잘 못하잖아. 미친. 딴 거 절제 잘한다고? 딴거 절제 잘하지. 담배도 배팅 다 절제를 못하잖아, 배팅을. 그거는 내가 탁재훈한테 할 얘기가 많은데 내가 거기 나갔다 왔어야 되는데 너무 싸움 날까봐 얘기를 절제를 못했지. 못하는 형인데. 그거는 야 저 앞에 또 당구장이면 토토 당구장이야. 근데 우리는 그거랑 달라. 그때는 내가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재훈이 형이랑 또 이제 한번 얘기해야지. 이거는 시원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막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했어. 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잘못된 겁니다. 법태들이 내에서 뭔가 즐기고 했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카메라 오고 나도 보고 있었어 TV로. 근데 알지 수근이 스타일. 그 기자분들 뭐 그러면 막 죄송합니다. 막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막 그 법원 앞에서 아니 너무 폴더로 90도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선배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손 흔들어 주셨어요? 아니지. 아니야. 적당히. 그때 손을 흔들 수가 없었어요. 흔들 수 없었잖아. 묶어놔도 묶여 있어가지고 흔들 수가 없었어요. 이제 웃으면 안 돼. 이제 왜냐면 이런 것들이 선배님 누구한테는 교훈이 돼요, 사실은. 예. 근데 얘는 90도로 계속 인사하지. 탁재훈 조금이라도 그래도 무리를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탁재훈 계속 뻣뻣하게 옆에서 수근이는 90도로 탁재훈은 뻣뻣하게 그래서 뒷이야기 모르시죠, 선배님? 대박 얘기. 뭐야? 이제 10년이 지났어도 잘못한 부분은 뭐 늘 반성하면서 지금도 이제 성실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웃음 드리려고 하는데 이 얘기는 그냥 재밌게 그냥 뒷이야기로 재훈이 형이 전화가 왔어요. 야, 왜 이렇게 90도로 막 진짜로 막 세상 혼자 쟤 다 뒤집어 쓴 사람처럼 왜 그래 임마 그러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경황이 없고 당황스럽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죄송하다는 표현이 그냥 이거밖에 없었던 거야. 야 그래도 그렇지 그 적당히 그래야지 너 너무 그때 그게 형은 그럼 방송에 뭐가 되냐 나갔으니까, 방송에 예, 나갔으니까. 그렇지만 뉴스는 9시 뉴스 그 얘기를 끝나고 최종 그 간날 기사를 봤는데 재훈이 형이 매니저 5명을 대동해서 5명에서 동시에 조문 왔듯이
너무 그러니까 들었나 봐요. 어서 수근이처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사진이 그냥 쫙 깔렸어. 그 뒷이야기야. 그냥. 아, 그게 뒷이야기야? 예, 뒷이야기예요. 아, 그거는 잘 몰랐네. 예, 선배님 나중에 보면은 90도로 인사하는 게 나와요. 그래? 예. 그때는 뭐 진짜 에이. 아유, 그래. 선배님 근데 대한민국에 유명하신 분들 다 나왔는데 짠한 형에 더 이상 나올 연예인들이 있나요 이제? 아 영화하는 영화인들 다 근데 홍보하는. 다 나오셨어요 영화 배우도 안 나온 영화 배우 딱 2명만. 그분은 영화 한 편만 찍냐 그러면? 누구? 앞으로 영화인들 그 사람 그 영화만 찍냐? 아 나왔던 사람 또 나온다고? 아 그럼 한 번 보고 안 봐? 아 그럼 뷰수가 지장받아. 누구랑 같이 또 나오냐에 따라 케미가 또 달라지는 거고. 근데 누구랑도 다 나왔다니까 여기에. 아니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믹스 조합 나온 적은 없잖아. 이런 식 설명을 제대로 해만 이런 아니, 식이 예를 들어 뭐야. 형하고 희철이랑 이렇게 나온다던가. 아 그렇게도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선배님 믹스로도? 아니야. 아니, 그, 승원 씨 진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괜찮은지. 아, 송승헌? 예. 왜 감사하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경조사 같은 거를 그렇게 큰 친분이 없는데 이번에 아니 그리고 문자도 먼저 보내주시고 아버지 또 이렇게 모셨을 때 선배님 또 오셔가지고 근데 좌우명이 뭐냐면 선배님 상대방을 미안하게 만드는 기술을 터득하라고 늘 아이들한테도 얘기해 주거든요. 네가 잘못이 40이고 상대방이 60이라도 나 다 60도 다 가져오라고 네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게 송승헌 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아, 거예요? 그치. 재훈이 형 잘못까지도 내가 다 가져온 거지. 그런 식으로 그냥. 근데 승헌이가 진짜 멋있는 남자더라고요. 게 진짜 멋있어. 아니 장훈이하고도 예. 접점이 많이 없었어. 근데 장훈이가 그때도, 예. 어머님 이렇게 예. 보내드릴 때 나한테 형 그 장훈이 형이랑 내가 평소에 연락을 하거나 전화번호 알거나 그렇지 않은데 가야 될 것 같대. 그래서 간 거야. 갔는데 장훈이는 좀 깜짝 놀랐지. 예, 어? 예. 선배님. 근데 수근이도 또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그치? 지연이 너 때도 물어봤어. 결혼식 언제 하시냐고. 와. 근데 내가 들은 얘기로도 그 승환 형님은 팬클럽 결혼식에도 갔대. 그러면 버릇처럼 다니는 건가? 그냥 경조사 매니아인가, 뭐. 그러니까 그만큼 정이 많으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팬클럽 20년 팬클럽 회장 결혼식에 가가지고 네, 맞아. 뭐 눈물을 흘렸대. 그래서 되게 서로 오해받았다고 막 그러더라고. 선배님,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여쭤봐도 돼요? 팬클럽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호동 선배는 있어요. 호동 왕자와 그래서 막 없어. 본 적이 없잖아 우리가. 아영띠 왔다니까? 호동 왕자 평강공주가에서 호동이가 직접 지 돈으로 하는 거야? 아니 커피차가 왔는데 내려가서 감사히 인사드리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팬분들이 커피 드세요? 이런 분들이 진짜로 오셨다. 호동 왕자와 그 팬클럽 커피차도 왔었고 그래서 내가 오, 진짜? 야 우리 동엽 선배님이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나는 90년대의 초반에 팬클럽이라고 하면서 학생 애들과 어린애들이 막 있었는데 나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나는 걔네들한테 다 교복 입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지 말고 니네 엄마 아빠 걱정하니까 빨리 가라 하고 나는 그런 게 조금 쑥스럽고 나 가수도 아니고 배우도 아닌데 뭐 팬클럽? 아니 생겼잖아요. 근데 짠스님들. 아 그렇지. 구독자 우리 구독자. 그걸 유도한 건데 그걸 호철이가 얘기해 주네. 좀 아쉽긴 합니다. 이게. 아 나오려고 했는데. 선배님이 만드신 이름 같지는 않다. 짠스는. 아 그렇죠. 선배님은 그렇게 자극적인 이름 안 만드시거든. 짠스가 뭘 자극이? 빤스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 미친 거 아니야? 영어야 짠 어퍼스트로피 해놓고 S 아니야? 그래 이거 뭐. 근데 팬클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선배님 팬클럽 야. 지금 우리가 TVN에 생방송을 했었어요. 세월간이라는 거를요. TVN에 지연이 팬들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와요. 그냥 은지연 보러 그냥 그럼. 그냥 촬영이 안 될 정도로 와서 이 얘기는 뭐 제시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결혼 발표를 했어요. 하와이 갔다가 촬영 당일날 생방송 하는데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한 명도 없어요. 다들 단 한 명도. 상암동에 아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더 웃긴 거 선배님. 우리 개그맨들 이야기는 뒤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얼마 있다가 발표가 그냥 얘기해 편하게. 편하게 얘기해. 얼마 있다가 결별설이 떴어요. 뜨고 그 다음 주 촬영하는데 더 많이 왔어요. 원래
결혼하기 전보다 와 선배님 너무 놀란 거예요. 뭐 그게. 어느 정도 한 5, 60% 진실이야? 아니야 그냥 100% 지시. 팩트예요 선배님. 그냥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걸 처음 느껴본 거기도 하고. 제가 이제 호동이 형이 늘 얘기하거든요.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보다 네가 갖고 있는 재능에 비해서 크게 안 됐다. 그 이유는 왠지 수근이- 알아요 선배님? 조미료를 안 쳐요. 그래서 우리 형한테도 조미료 넣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힘들다고 미연 넣기 시작했거든요. 조미료를. 이런데 좀 넣어야 돼. 계란찜 이런데 넣어야 돼. 왜냐면은 거짓말을 하려면 아예 거짓말을 하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지원이 얘기는 뭐 사실이에요 선배님. 양념한 거 없고 그냥 다. 그때 너무 놀랐다니까 선배님. 네.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 때는 정말 잭스키스, H.O.T 이렇게 둘이 너무 그거였거든. 근데 요즘에도 계속 그러면 그 팬들하고 소통을 하세요? 제가 한참 활동할 때도 팬들하고 소통을 잘 못했어요. 이게 나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팬들이 이렇게 막 환영해주는 자리에 가도 바닥 보고 걸어갔어. 아까 동엽이 형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알더라고 팬분들이 다 알더라고. 바닥 보고 걸어갔어. 얘기했잖아. 눈을 못 마주쳐서 부끄러워. 그래서 인사 좀 해 이래도 그냥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제 팬인 것처럼 제가 인사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지연이 팬들은 다 좋아해줘요. 오빠랑 옆에 있는 동료들까지 그냥 같이 더 예뻐해주고 같이 해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연이 팬들은. 그러니까 데뷔 무대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너무 부끄러워 선글라스 쓰고 있어요. 아이돌인데. 제키 처음 데뷔할 때요? 처음 첫 데뷔를. 선글라스 쓰니까 그나마 내가 외우고 쳤던 안무들을 할 수 있겠더라고. 너네 H.O.T가 데뷔하고 얼마 후에 데뷔했니? 저희 바로 한 거의 1년 안에서. 그치? 네, 바로. 내가 남자 셋, 여자 셋이라는 시트콤 할 때 미국에서 프렌즈라는 시트콤이 진짜 인기가 많았을 때고 약간 그렇게 끝물이었을 때 우리가 했는데 아는 사람들은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저 프렌즈 짝퉁이는 아니야. 고민을 했어. 근데 결국 남자 3명, 여자 3명이 제일 맞더라고. 4명, 4명 많고 2명, 2명 좀 너무 적고.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야 H.O.T 따라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예.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야 잭스키스가 치고 올라오는데 엄청났지. 와 그러면서 또 다른 매력으로 그치? 그러면서 니네들 막 쭉 올라오면서 나중에는 H.O.T 잭스키스 한 무대에서 막 하는 거를 내가 MC 보는데 이 너무 재밌는 거야. 신선한 거야. 그때 그 라이벌 구도가 이제 지금은 없는데 니네 무슨 색깔이었니? 우린 노란색이고 H.O.T는 하얀색인데 숫자적으로 좀 많이 차이가 나서 계란 후라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근데 이게 가끔 계란 노른자가 터질 때도 있어갖고 노른자가 중심에 있잖아. 리던데 이제 남자애들이 좀 많이 좋아해 주다가 이제 후반부에 조금 많이 커플 뭐 이런 달달한 음악들 하면서 우리가 의상이 조금 부드러지면서부터 많이 사랑해 줬어. 선배 커플 노래 알죠? 1, 2, 3, 4 올라 이 안에서야 나를 괴롭혔던 다시 이제 온 거야. 이 노래로 H.O.T랑 거의 따라올 만큼 라이벌이라는 소리를 제대로 들을 만큼 많이 사랑받았다. 그 막 공개 방송에서 팬들끼리 막 그렇게 했었겠지만 저희 때는 학생들끼리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 때 그게 제일 심했어. 라이벌 이 맞아요. 팬클럽 문화가. 팬이야. 난 근데 그때 방송국에서 일부러 그런 왜냐면 그래야지 재밌잖아. 근데 재밌었어 심지어 저희들도 그럼, 그때 재밌잖아. 당시에 음악 프로가 그래서 음악 프로 20% 나오고 그랬어요 시청률.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수근이 진짜 진짜 웃기고 방송에서도 진짜 잘하고 근데 무도의 형돈이가 그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예. 형도 진짜 웃기잖아. 근데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었고 수근이도 있었지. 그게 선배님 보니까 개그맨들은 이 친분이 좀 약해요. 우리는 개그 콘서트를 하는데 딱 그냥 거기가 그냥 모든 세상이 거기가 단 줄 알고 거기서만 인기를 논하고 했거든요. 근데 1박 2일 처음에 할 때 지연이, 홍철이, 난 홍철이가 제일 이해 안 됐어요. 형님 막 이러는데 막 웃더라고요. 내용 웃긴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형님 제가 오늘 아침 왜 웃기냐. 그냥 톤에 막 웃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짜여진 게 정확했잖아요. 마지막에 웃겨야 되는 그런 걸로만 했다니까 버라이어티 쇼에 대한 적응이 그래 홍철이 네. 초반에 1박 2일 했었지. 막 그냥 막 하고 지연이는 아이돌인데 그때 20대인데 지연이가 막 아이돌 같지 않게 얘기하니까 빵빵 터지죠. 홍철이 그랬죠. 근데 그때
지원이의 시선에는 수근이가 어땠어? 저는 너무 웃겼어요. 어. 유일하게 저만 웃어줬어요. 지연이만 웃어줬어요. 제가 하는 거 모든 거에. 코다 맞더라고요. 네. 형이 말하는 거. 그리고 어느 순간 형이 자기가 치는 멘트들이 안 먹히니까 이거 혼잣말로 툭툭툭툭 해요. 옆에 저는 있는데. 근데 너가 들으면 그건 너무 저는 웃기지. 너무 웃긴 거예요. 리액션을 너무 잘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 영혼의 단짝이라고 막 우리 부부라고. 부부라고 어디 가면은 1호팬. 너무 잘 웃어주고 저도 지연이 거 되게 많이 웃고 하는데 근데 진짜 제가 들었을 때 너무 웃긴데 이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형이 자신감을 조금 타이밍은 딱딱 맞는데 작게 저만 들리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안 나오지. 그나마 웃어줄 것 같은 애한테 조용히 전달을 한 거예요. 들리게. 이렇게 선배. 그러니까 알아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선배. 왜냐면 개콘서트 할 때 고음불가가 하고 막 당대 최고의 코너를 하면서 인기를 난리가 얻었는데 1박 2일 섭외돼서 들어갔는데 너무 그때 선배님 개콘서트 영구동 회의실 가면 애들이 선배님 괜찮으세요 이랬다니까요. 선배님도 그런 시절이 있어요. 야 그럼 개콘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데 아니, 상렬이 형도 있고. 1박 2일만 갔다 오면은 그때 상렬이 형이 욕 많이 먹었어. 왜냐면 나를 막 상근이보다 못한다. 막. 예. 근데 상렬이 형도 그때 지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냥 형이 수근아, 형 마음 아닌 거 알지? 이러고 소주 먹고 형 걔 알잖아. 이러고 상렬이 형이랑 소주 많이 마셨어요. 그 당시 유일한 개그맨 선배가 상렬이 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끝까지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산을 한다고. 예 마님인가 그 주옥 같은 명대사를 남기고 상렬이 형이 지금도 후회는 안 하겠지만 자기 거의 뭐 1박 2일 그 장 나갈 때 최고의 배우라며. 이산. 그래서 그때 상렬이 형이 이산으로 가서 막 지금도 막 아니 지금도 그러고 다니세요. 강동원 씨랑 공유 씨인가 연기 지도를 했다고 자기가. 진짜 무서운 병이 진짜 배우병이다. 배우병이야. 정말 뭐 어쨌든 상렬이도 계속 그래도 사랑을 받았었으니까. 홍철이는 그때 무도도 하고 1박도 했는데 무도를 먼저 했기 때문에 중간에 무도냐 1박이냐 했을 때 무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둘 다 할 수 있지 않았나? 워낙 인기가 많아서 1박도 인기 있는 사람 하나는 필요하잖아요. 시작하니까. 보통 선배가 그랬을 때 홍철이 잡아라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네. 홍철이가 워낙 인기가 많았으니까. 워낙 홍철이가 정말 독특하죠 선배님 그 당시에요. 형님 막 이런 막 그런 게 근데 선배님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나 홍철이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 촬영장에서 여기야 막 이러면 선배님 막 이게 나 그것 때문에 처음에 DY 엔터테인먼트 할 때 홍철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데. 근데 왜 결국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너희들 좋은 사람 만나야 야, 우리 때 된다는 DY 들어가고 싶어서 진짜 와 최고였었는데 DY 엔터테인먼트라고 모든 예능인이 다 거기 있었잖아. 다 있었지. 아. 선배님도 사업만 안 하셨으면 엄청난 재력가셨을 거야. 친구들 사업 막 도와주고 인디안 신발인가 그것 때문에 야 인디언 될 뻔했어. 진짜로 마사이족 신발인가 해가지고 이거 있었어. 선배님 돈 벌려고 하셨겠냐? 친구 의리로 하신 거죠. 동엽이 형은 사업가 이미지는 없어. 아니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지.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그때 항상 옆에서 뭐 좀 이름을 걸어주신 거지. 뭐 그리고 투자를 하고 야. 뭐 그랬던 거지. 신동엽의 마사이족 뭐 알기는 아니 마사이족을 어떻게 걷는지나 형 선배님 알겠어? 그냥 모델 하신 거야. 아니, 근데 너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알아? 자 짧게 얘기해 줄게. 다큐멘터리 방송국 다큐멘터리가 나갔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성인들은 성인병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마사이족을 취재해서 다 해서 취재하고 다 했는데 성인병이 없어. 뭐지? 왜? 이유가 뭐지? 보폭 때문인 거야. 그래서 땅바닥을 맨발로 뒷발로 걷고. 근데 우리는 쿵쾅 하니까 이 쿵쾅 하는 게 데미지가 막 와서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꼭 뒤꿈치를 이렇게 걷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뒤꿈치부터 걸으면은 안 되게 뒤뚱뒤뚱 만든 게 마사이 워킹 슈즈야. 지금 없어졌으니까. 너 그게 난리 났어. 난리가 났었어. 난리 났어요 선배님 진짜로.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길거리 가면 다 어른들 마사이 워킹 슈즈. 그때 선배님 그것만 신고 다니면 재미없다 그래서 여기 뚫는 사람들 있었어요. 형이 안전이 진짜 옛날에 그때 있었어요. 형이 MSG를 안 친다고? 아니 MSG를 안 친다고? 선배님들이 그리고 선배님 수배들한테 선물도 주셨다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몸에
데미지가 요만큼도 없게끔 스프링을 가지고 만들면은 뭐 이렇게 해서 그 자체적으로 효능은 괜찮은데 모양이 신고 다니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그냥 평생 살면서 진짜 그때 딱 한 번 귀신에 씌워본 적이 그때 딱 한 번이야. 내 눈에는 디자인도 멋있었고 키높이 효과도 있었고 선배님 하와이 한번 갔었어요. 견학 가려고 승합차 딱 가는데 가이드가 저기가 대마밭이라는 거예요. 대마초밭. 엄청 넓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저기 불나면 장난 아니겠네 했더니 선배님 뭐랬지 알아요? 불나면 나 절대 살려주지 마라. 아이 또 이렇게 또 근데 절대 구해주지 말라고. 사석에서는 웃기려고 진짜 많이 웃기려고 웃었어요. 하잖아. 예.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신발이냐, 밭이냐. 신발 들고 밭으로 가시겠지. 부르다 꽁꽁꽁 그냥 나한테 쌍놈 새끼 한 거야. 근데 마사이 신발이 너무 잘 돼서 스프링을 달든 제트기를 달든 그때는 무조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렇게 제의를 받아서 모델도 하고 보증도 쓰고 선배님 그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뭐 아이 근데 진짜로요? 근데 그래도 30대 때 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40, 50대 때 했으면은 되게 힘들었지. 선배님 너무 좋은데 선배님 술을 너무 오랜만에 마셔서 근데 통풍에 대해서 수근이랑 호동이랑 우리가 진짜 대화를 자주 많이 나눴거든. 통풍에 대해서요? 통풍. 그러니까 형님은 없으시잖아요. 아니지. 내가 얘한테 수치가 많이 높으신 물어봤지. 거지. 수치가 요산 수치. 그 요산 수치가 있는데 정상이 7이지. 정상은 그래도 한 5대로 봐야 돼요. 5에서 6대로 봐야 돼요. 네네네. 근데 이제 통풍이라는 게 잘 뭔지도 모르는데 수근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그러나 요산 수치가 높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호동이가 가끔 아주 가끔 지금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물어보니까 수치가 내가 제일 높은 거야. 수치가 제일 높은데 너무 높았어요. 선배님. 요산 근데 나는 한 번도 통풍이 안 왔던 거야. 그런데 이제 수근이가 알려준 그 약을 의사 선생님이 얘기 쭉 해준 거 얘가 처방받으면서, 완전 예. 전문가라. 형 차라리 오기 전에 지금부터 혈압약처럼 드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얘 말 듣고 그걸 먹어서 쭉 줄어드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약 안 먹을 때 아직도 기억나. 호동이가 꽤 오래전이지. 약간 찝찝해가지고 병원 갔더니 막 심하진 않은데 약간 통풍 올 수도 있으니 좀 조심하라고. 그래서 선생님 제 친구는요 뭐 저보다 수치가 훨씬 높은데 아직까지 통풍 한 번도 안 하는데 뭐 근데 그 선생님이 얘기한 게 호동이가 전화하는데 이렇게 되게 웃으면서 반드시 옵니다. 쌤통 있는 그러니까 들어봐 반드시 온댄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노? 반드시 온대. 근데 그걸 웃으면서? 이렇게 왜냐면 이제 나만 안 왔으니까. 동병상련이야 이게. 근데 이제 수근이가 이 전도사였어. 제가 제 몸으로 임상 실험을 꽤 오래 했고 형이 뭐 약 연예계 통풍 1세대다 보니까 더 이상 내 주위 있을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 발작이 오기 전에 약으로 치료하면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선배님도 그래서 초반에 잡으면 안 오는데 이미 발작을 경험을 너무 증상을 많이 겪은 사람은 그때 약을 먹으면 이미 늦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수근이 때문에 사실 수근이 때문에 저한테 전화 온 사람 연예계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도 우리 짠스 분들이 관심 없는 얘기 같아. 야, KTX에서 보시는 분들은 나보다 2-3살 형들이야. 거기서 소리내서 웃더라. 이어폰도 안 끼고 동엽 선배 목소리 큰데 야 너 매너 없는 거 아니야? 형 요즘 애들 MZ서부터 요즘 유튜브에 쇼츠 많이 보는 영상들을 내가 가끔 이렇게 보잖아? 의외로 동엽형이 다 하는 거야. 선배님 놀토도 하시고 뭐, 다 아우러서 다 하시잖아. SNL도 엄청 많이 보고. 그럼. 진짜 동엽형이 대단한 게 때문에 세대를 진짜 아우르는 이 갭이 없는 것 같아. 죄송한 질문이긴 하지만 계획은 있어요, 선배님? 계획? 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선배님. 근데 계획을 세웠잖아. 계획대로 된 적이 있어? 아니 진짜 궁금한 거야. 오 진짜 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인데 늘 그냥 누워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니 나는 파워 J였거든 거의 생각해 보면. 파워제이가 뭐야? MBTI로 따지면 너는 MBTI로 가면 안 되지만 나이가 몇 살인데 혈액형 얘기해봐. 나도 그런데 어. 요즘 하도 MBTI. 근데 선배님이 MBTI 얘기하는 거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예. 선배님도 얘기하세요? 선배님 태토는 나는 소양인.
진짜. 형 체형은 태양인인데. 그래. 근데 소양이. 선배님 MBTI가 뭐예요? 나 뭐 정상적으로 나왔어. 걱정 안 해도 돼. 요산 수치보다 낮게 나왔대요 MBTI. 선배님 MBTI 뭐? MBTI 뭐예요? ESFJ래. 선배님 다 얘기했잖아요. 저 ESFJ. 들은 거 ADHD라고 들었는데. ADHD는 뭐야? 참치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ADHD는? 뭐야? ADHD가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지 마. 먹어서 걸리는 근데 진짜 게 아니고. 여러분 짠스분들 죄송한데 인간이 나약해지면서 이상한 용어들을 많이 만들어요. 상대방의 성향을 왜 MBTI로 나누냐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나도 그렇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성향 만나자마자 뭐예요? A예요, J예요. 뭐 하겠네요. 이렇게 A는 없어. A는 없어. 지금 뭐라고 하려고 그러냐. A예요, B예요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MBTI는 살면서 환경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혈액형을 오히려 좀 더 믿는 더 편이세요? 믿죠. 아. 왜냐면 같은 A는 예를 들어 뭔가 비슷하니까 피를 나눌 수 있지 않냐. 그렇죠, 그렇죠. 수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아, 나중에 도움. MBTI 같다고 수혈했어. A형은 그치? 수혈할 수 있고 우리 아 그럼 뭔가 다. 저 잘 죄송한데 모르겠으니까. 헌혈 좀 해주세요. 뭐세요? ESFJ. 죄송해요. 저는 ESFP라서요. 근데 묘하게 설득되네. 이게 말이 맞네. 선배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의 성향을 알아가는 거지. 그 사람을 알아가기도 전에 성향을 먼저 체크해서 얘는 이런 애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걔는 그게 아닌데 얘네들이 몰아가면 그렇게 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야, 너 건배 좀 하고 마셔. 너는 왜 그냥 마셔? 제1에서 이러면 얘는 건배하고 싶은데 한번 캐릭터를 주면 그냥 계속 마시더라고요. 얘는 아직도 MBTI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저도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서 느꼈는데 그냥 MBTI가 화가 많으신 분 같아요, 그냥. 일단 영어 알파벳 들어가면 너 헷갈려. MBTI 플레임 알아? MBTI 플레임. 모르지. 풀로 MBTI가 뭔데?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넌 영어를 했잖아. 넌 하와이 살았다며 임마. 하와이 살 때 MBTI 없었어. 제가 쓸데없는 거 많이 ASMR 아세요? 모릅니다. 모르겠는데? 아니야. 뮤트 레코딩. 메르디언 리스폰이라는 거야. MR은 ASMR의 M은 메르디언이야. 그게 뭔데 뜻이? 뜻은 작가님이 찾고 있잖아, 임마. 일단 그것만 외운 거야? 그렇지. 왜냐면 오토노머스 센서리 메르디언 리스폰. 그거 보죠, 선배. 유식해 보이죠? 아니야, 족같아 보여, 지금 진짜. 오토노머스 센서리 메르디언 리스폰 맞죠? 그래서 요지가 뭐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 확실한 의미도 모르면서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너도 MBTI를 풀어서는 얘기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는 계획이 뭐야, 그러면은? 여수나 완도, 강원도 고성에 집을 사서요. 바닷가 앞에. 전 계속 낚시 다니는 거예요. 배 위에 있으면 그렇게 행복해서. 배를 타고 싶다? 그리고 전화 안 터지는 그 지점까지 가면은 거기에는 MBTI가 없어요. 그냥 화가 안 나시게. 선장님이랑 다 같은 성격으로 서로 하나의 목적으로 살거든요. 같은 것만 보거든요, 선배. 계획. 저는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혼자 살 때라 이제 가족을 꾸릴 거잖아요. 그때의 꿈들이 다를 것 같은데. 그렇지. 혼자 있을 때랑 가족 있을 때랑 꿈 달라. 계속 바뀌는 거죠. 나는 네. 지금 아직 혼자기 때문에 꿈이 없는 상태인데 이제 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자식까지 생겨버려. 그러면 이제 꿈이 어떻게 바뀔지 나도 모르는. 달라져. 근데 자식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게 뭐 자연적으로 만약에 생긴다 하면은 이거 받아들여야지. 하늘의 뜻에 맡겨서 그거지. 아이를 갖고 싶다고 갖는 것 같아요. 선배님 말씀처럼 하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갖고 싶다고 노력하는 사람 치고 막 바로 되는 사람들도 못 그래, 봤고 요즘에는 더 힘들어. 내 주변에도 정말 포기했던 애가 심지어 그 시험관 여러 번 했는데도 실패했는데 포기하다가 자연산으로 된 애가 있어. 자연산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자연임신. 자연산이 아니지. 자연산 광어를 많이 얘기하지. 지금 우리 다 평등한데 그 애만 더 비싸 보이잖아. 자연산이라고 하면 그 애만. 선배님 그 짠한 형 보면 되게 술 드시고 막 편안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선배님 내가 아는데 선배님 사석에서 이러지 않으셔. 사석에서는 선배님 어떠세요? 사석에서 진짜 재밌으셔. 야,
아 근데 그건 방송에 못 나간 얘기들. 업어들이잖아. 업어들이면 힘들게 하려고 막 털어 위에서. 아 근데 진짜 무거워. 그래 턴다니까. 장훈영보다 그러면 무겁더라고. 얼마나 뼈도 엄청 야, 크고 얼마나 힘도 세요. 기운인데. 예. 아니 내가 장훈이 형도 실어 날아봤고 동엽이 형도 날아봤는데 장훈이 형보다 무거워. 진짜요? 아니 어떻게 업었어요, 장훈 형? 장훈이 형은 전봇대 옮기는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옮기지? 그것도 좁은 카니발 타고 다니잖아. 거기다가 쑤셔 넣는데도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동엽이 형도 진짜 무거워. 와 장훈이 형급이야 거의. 근데 호동이 업은 적은 없어? 없어요. 안 실려가요. 저는 업은 적 있죠. 그냥 장난으로. 들어가 본 야, 막 옛날에 여름에 1박이 끝나고 와봐 이 새끼 이래 막 선배님 막 업고 가고 막. 너는 형이라고는 안 불러? 왜냐면 선배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딱 선배님이랑 호동 선배님 두 분한테 선배님이라고 부르세요. 왜? 최혁 선배님. 그게 더 정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선배님 존경심에? 선배님은 너무 어릴 때 봤고 제 선배 우리는 직속 선배님이시고 호동 선배님은 1박 2일 하면서 만나가지고 한 번도 형이 그냥 방송에서 형이라고 하는데 호동 선배님한테는 형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선배님이라고 하지. 아니 뭐 나이 차도 별로 얼마 안 이거는 나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형이라고 부르는 뭐 상렬이 형 이런 분들을 존경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확 느끼는데? 그 말 한 이후로 뭔가 확 느끼는 건 뭐야? 잘 나가는 사람한테만 내가 아니지. 형 내가 지금 와서 동엽이 형 이것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난 좋은데. 아 저는 그냥 아예 그냥 말을 놔 이러면 넣을 수 있는데 말 놔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 동엽아가 낫니 선배님이 낫니. 입술 떨리는 거 봤어. 아 형님도 있고. 아 근데 왜냐면 우리 형님. 아니 아 지원이는 나한테 형. 호동이 다행인데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냥 저한테는 제가 느꼈을 때 어렸을 때 보고 자라고 내가 느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냥 나의 영원한 각자의 기준이 다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선배님이 어느 순간 받아들이셨어. 예전에는 너 이 새끼야 형이라고 불러 계속 얘기하시다가 지금은 선배님도 야 이 새끼는 원래 이런 놈이구나라고 선배님이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조영남 형님하고 이렇게 가끔씩 술을 마셨어. 근데 막 웃기잖아. 왜 선배님, 선생님, 뭐 선생님 그랬더니 야 내가 너한테 뭘 가르쳤는데 네가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래?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그래도 돼요? 예, 영남이 형 막. 근데 이제 이영자 언니한테 나 선배님한테 형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자기는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그러고 아니 또 남자끼리니까 술 마셔서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다가 기쁜 우리 토요일이라고 뭐 그거 하다가 야외 촬영하는데 백일섭 선배님이 나오신 거야. 근데 백일섭 선배님하고 영남이 형님하고 국민학교 동창이야. 와 진짜요? 그러더니 갑자기 영자 언니가 너 그럼 백일섭 선생님한테도 형님이라고 해봐. 형이라고 해봐. 하면은 내가 10만 원 줄게. 그래서 10만 원 수표를 딱 꺼내는 거야. 와 그 당시는 왜? 이영자가 나를 몰랐던 거지. 10만 원을 딱 꺼내는 순간 공교롭게 이렇게 와서 일섭이 형 내가 이렇게 얼마나 당황스러워. 하하하하. 다 받아주시지 또. 이영자 선배님 몰랐구나. 다 받아주시지. 동엽이 형이 얼마나 그 돈을 좋아하는지를 몰랐구나. 그치. 아 그래도 바로 진짜 1분 다 돼서 10만 원 내가 딱 이렇게 하고 나이가 어리지만은 선배라고 할 수밖에 없는 뭐 느낌이 있고 또 추억이 많으면 뭐 형이라고 나는 할 이제 수 있고. 베이스업 선생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작은 아버지네? 네, 그렇죠. 작은 아버지. 형이라고 하니까. 작은 아버지긴 하죠. 예. 그거 형한테 배워갖고 1박 2일 갈 때마다 아버님 이랬더니 우리 아빠가 화내더라고 나중에. 너는 씨 아무나 가가지고 아빠라 그러냐 아버지라 그러냐고 진짜 서운해하셨어. 선생님 그러면 시골 시장 가셨어요. 어르신은 하면 되지. 어르신님 욕먹어. 엄마 내가 왜 어르신이야? 나보다 어려? 그렇게 얘기한다고? 나보다 어리냐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어르신한테? 아니 어른이니까 어르신이라고 한 거지. 그러면 어르신보다는 아버지가 더 낫지 않아? 아니야. 근데 요거는 정리해 줄게. 시골 시장에 갔어. 선생님 뭐라 부르실 거예요? 좋아. 아유 동엽 씨. 아이고. 호칭 생각하는 거 좋지 않아? 근데 나도 어디 가면 이제 가수 후배들이 선배 너 뭐, 선배님을 하잖아. 그럼 너 뭐라 그래? 안 좋아. 왜 안 좋아? 뭔가 나랑 성 긋는 것 같아. 형님 이러는 거랑 선배님 하면 더 이상 나랑 가까워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스스로 하게 된다니까. 높은 나이 차이가 있나 보다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 저도 원래 계속 선배님하고 하다가 형님하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아니 그럼 선배님 하다가 형님으로 바꿨잖아. 그러니까요. 예. 어때? 너의 봄? 저는
심리적으로 가까워졌어요. 그래 그런 게 있다니까. 제가 그냥 형이라고 하니까 형이라고 가까워졌어요. 선배님은 기본적으로 후배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시는 게 있어. 만나자마자 야 이 새끼야 선배가 뭐야 형이라고 하지 네네네. 라고 하시.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살았거든.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도 형님 야 그랬던 사람이 무슨 선배 그렇게 듣기 싫으신 거야. 이해됐지? 선배님 이러면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 같잖아. 진짜 좋은 사람이면 호칭과 상관없이 나는 가까워진다고 봐. 아이고 그래 고맙습니다. 야, 박씨. 네 선배님. 아니, 왜냐면은 지난번에 수근이 신상 당했을 때 새벽에 가서 뭐 하고 하는데 저 박씨가 김구라 흉내내는데 너무 웃는 거야. 장훈이가 얘한테 꽂혀가지고 근데 얘도 힘들지. 근데 계속 김구라 흉내내. 예. 근데 장훈이가 막잘 웃는 애가 아니거든. 근데 선글라스 하나 있으면 더 똑같긴 한데 브라형 저희 바쁘실 텐데 오늘 유튜브 잘 안 나오시잖아요. 야, 수근아. 야, 사실 장훈아네. 야, 장훈이가 그때 말이야. 야, 요걸 챙겨주는 거야. 야, 내가 그걸 했더니 말이야. 야, 장훈아. 이거 그때 여기서 줬어 이거. 아유 이거 줬어요. 마음은 이건데 지갑이 없어. 아, 이거 있어요. 야, 장훈이는 건물주야. 이거 줬어. 야. 근데 선배님 이거는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라를 알게 되신 거예요? 공연을 너무 하고 싶어서 요즘에 개그로 시작하는 뮤지컬이나 정말 연기들 다 잘하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까 봐. 형과 선배님의 차이는 뭐야? 형 기준에. 아까 형은요. 형님과 선배님의 차이는 뭐야? 내 기준에는 어. 존경심이 있으면 너무 가득한 형이야. 가득하면 그러면 존경심이 선배님이야? 너무 가득한 형이 선배님이야. 선배님이야. 존경심이 너무 가득한 형. 그냥 닮고 싶은 형. 그게 선배님이야 내 기준에는. 그리고 근본이 확실하잖아. 코미디언 뿌리가 있으신 선배님이 나는 선배님이시고. 그냥 그런 존경심이 없고 가벼운 형이면 형. 아니지. 아니야. 또 상렬이 형을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계속 내가 옛날에 상렬 선배님이라고 했었지 초반에. 근데 소주를 가장 많이 먹고 형 SBS 등촌동 앞에서 둘이 많이 만났어요. 그러다 가정사 막 얘기하면서 그때 이 형은 형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때. 그런데 소주를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호동이 아니야. 다 형이라고 할 때 나래도 이 사람한테 최대한 존경심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 선생님은 알잖아 선배님. 동엽이 형이 왜 어렵지만 이건 내 표현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선배님을 부르는 거를 이거 설명하기가 말로써 너무 어려워. 이해돼? 내가 갖고 있는 내면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래서 네가 형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게 아니야. 각자의 표현을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내가 선배님이라는 걸 자꾸 이상하게 보지 말라고. 너 자꾸 상렬형이 생기고 다. 상렬이 이거 나왔다니까. 진짜 내가 봤을 죽을 때 때까지 나는 제가 형이라고 겪어본 연예인 중에 인간미가 제일 넘치는 사람이 수근 형인데 이 기준만이 나랑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 진짜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 난 수근 근데 형. 지현이도 가능해. 가수고. 근데 선배님은 우리 코미디언이세요. 선배님 코미디언. 호동이 형은 씨름인이지만 코미디로 데뷔를 했어요. 너희도 코미디언은 아니지. 아 근데 데뷔를 1박 2일을 형 그러면 안 되지. 1박 2일을 같이 했어. 여긴 형이야? PD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형이 있으냐. 야 너 수능 그렇게 형이 따지면 형 PD가 제일 고맙지. 섭외해주고 돈 주고. 아는데 형은 PD 진짜 미안한데 안 친하면 감독님이에요. 예 감독님. 친한 사람들한테 형 다 형이에요. 친한 PD한테 다 동생이에요. 야 이름 얘기하지. 이제 근데 이게 업로드 되고 나가면은 모든 PD들한테 이제 형이라고 하는 거야. 형, 우리 형 진짜 대단. 서럽지.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냥 형이 존경하는
형은 선배라고 그러지 마. 하는데 상렬이 형을 얘기 안 했으면 아니 괜찮은데. 맞는 거 같아. 그게. 세계선도 형 내면에 아, 그럼. 내가 봤을 때 내면에 형이 존경하는 사람이 선배고 아니,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느꼈던 존경하지 않는 선배는 그냥 형인 거야. 내가 50이지만 다 놓고 까볼 수가 없는 선배님들. 아. 상렬이 형이랑은 별 얘기 다 했어. 형은 막 이랬는데. 그거 형 취급 안 하는 거잖아. 형 이런 게 형 취급하는 거야? 선배 구경하니까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리스펙 내 기준에 리스펙인데. 형이 리스펙하는 형들은 그러면- 선배님 이제 공도 깎듯이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만큼 아니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내가 볼 때. 선배님 리스펙은 정확합니다. 리스펙 선배는 선배님 형은 상렬이는 리스펙한 적은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형님. 그럴 수가 없네요. 그게 맞죠. 정확하다. 근데 그렇게 가야 편해. 안 그러면 오해한다니까. 그래. 오해 생겨. 너 MBTI가 어떻게 되냐? 안 따진다며. A형이라. 여러분 똑똑하대. 예전에부터 생각해. 피는 못 속여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MBTI는 못 속여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들어봤어요? 그거 좋아. 왜냐면 그런데 아 맞죠. 피는 못 속여. 과거부터 피는 못 부모님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단 한 번이라도 MBTI를 물어본 적 그 내가 얘기하는 그렇지. 거예요. MZ 세대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지. 그 문화를 즐기는 건 좋지만 마치 이게 맞으니까 너는 이런 성향이야. 당신이 이런 성향이구나라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못 속여. 맞지.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건 그만큼 혈연 관계 그게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링고 넣기 전에 피 여기. 맞아. 형 맞아. 진짜 맞습니다. 진짜 생각해보세요. 야 너무 일리가 있는 네, 거야. 선배님 진짜는 괜한 소리가 아니야. 네, 맞아요. 네. 어르신 못 속여. 겪어보고 진짜 이거 한 노하우에 이런 우리 얘기들이야. 젊은 세대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만큼 그러니까 성향이나 이런 난 거는 100% 공감. 늘 변할 수가 있어. MBTI요? 내가 오늘 다시 적으면 다시 다른 형으로 나올걸요? 달라. P요? 오늘 검사하고 10년 후에 검사하고 맞네? 선배님 맞아. 아 이거 MBTI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없잖아. 피 구할 때도 이거는 누구야, 이거? 하지 않고. 이분 성향이 어떻게 F예요? F 맞아요. 아 F인지 P인지 살아봐야 더 살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수를 줄 거야? 아 괜찮아 먹어도 돼. 뭐래도 널 이겨야 되겠다. 파도하기로 했는데. 와 정말 회사 다닐 때 갖고 다녀야겠어. 상사한테 혼나면 딱 먹으면 그냥 핫싸면서 먹어야겠네. 여러분 짠한 형 PPL 많이 넣어주세요. 어디서 이상한 도라이 2명이 왔어. 야, 찌영아. 아유 미안해 많이 시켰어. 먹어. 아유 많이 시켜가지고.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떡볶이 먹는 걸 막아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죄송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